자, 계속 설명할게요. 전화가 잠깐 와가지고요. 서옥제는 결국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여자 집에서 일 좀 기간 동안 살게 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대리리 사위 한다. 그러니까 사위를 데려와서 처갓집에서 이제 지내게 하다가 보낸다라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게 있냐고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아무래도 여자보단 남자가 더 힘이 세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 딸을 이제 결혼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사위가 와서 자기 집에서 농사를 좀 지어달라,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에는 이렇게 서옥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풍습은 아까 말하듯이 부여는 고구려에서 왔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이 12배로 갚아야 한다는 이 일책 12법이 똑같아요. 즉 부여가 아니,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왔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고구려는 스스로 농사를 짓기보다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북한 지역이잖아요. 농사가 잘 되기보다는 굉장히 추운 땅이었을 거고 산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주로 자신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가서 뺏어오는 이런 수단으로 먹고 살았다. 즉 약탈 경제로 해서 고구려는 먹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 고구려 하면 뭐예요?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그쵸?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고구려 하면 약탈 경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당연히 외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바로 옥저나 동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옥저하고 동해입니다. 옥저하고 동해. 옥저하고 동해는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들은 지배자들을 군장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읍군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 삼로, 이렇게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다스리던 나라였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왕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옥저하고 동해하고 차이를 보시면, 자, 옥저는 첫 번째로 보시면 행사가 없어. 기록되어 있는 게 없는 거지. 행사가 없었다라기보다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알겠죠? 자, 옥저도 결혼에 풍습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반대. 민며느리제. 라는 게 옥저에 있었다. 자료를 보시면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신랑 집에서는 여자를 맞이하여 다 클 때까지 길러서 아내로 삼는다. 그래서 여자가 어른이 되면 친정으로 돌려보낸다.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뒤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즉 미리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다가 다 크면 이제 그 집으로 다시 보내서 다시 이제 결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여자를 데려왔다 라는 것이 바로 민며느리제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풍습은 도대체 왜 있었을까? 왜 우리 집에서 그 딸을 기르는 게 아니라 남의 집, 그 아들네 집 쪽에서 딸을 기르게 했을까? 아마도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입이라도 하나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아이는 결혼시킬 집에 보내서 키운 다음에 다시 거기다 결혼을 시키는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여고구려 옥조 동해 시절에는 먹을 게 엄청 풍부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런 결혼 풍습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옥조에는 특이하게 이 가족이 죽으면 이 가족의 유골을 한 곳에 모아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어서 가족들의 뼈를 묻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옥저는 보시면은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했겠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해볼 건 동해입니다. 동해에는 바로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바로 무천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런 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결혼 풍습으로 보시면 동해는 바로 족외혼, 그러니까 부족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는 거지. 무조건 누구랑만 결혼을 해야 된다? 다른 부족의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끼리 결혼하게 되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친척끼리 결혼하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근친끼리의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인간은 친척끼리 결혼하면 안 돼. 왜냐면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도 오래 살기가 어렵고요. 또는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척끼리 결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런 걸 이제 족외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기들끼리 경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계를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책화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 있는데 우리 땅 넘어서 다른 동네에 함부로 침입하게 되면은 소나 말 아니면 뭐 노비 같은 걸로 물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바로 이거를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에는 이런 바로 특산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단궁은 짧은 활 말하는 거. 짧은 활을 단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과하마는 굉장히 작은 말. 근데 작은 말이 또 지구력이 좋아서 오랜 시간 동안 잘 달려요. 그 다음에 반어피라고 하는 바다표범의 가죽,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었다. 아무래도 동해도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산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은 삼한이죠. 공간이 조금 부족하죠. 하지만 까지 봐야겠죠. 좀 필기가 많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 것은 삼한이야. 자, 삼한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지, 그치? 남한 지역이잖아. 자, 여기에는 이제 특이하게 지도자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소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 이 소도를 지배하던 사람은 바로 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이 소도는 바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지배하던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도 지역은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은 바로 군장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사람들 군장의 이름을 신지라든지 읍차라고 불렀다. 마찬가지로 왕이 없었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군사나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사마는 특이하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하고 정치적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소도 지역으로 만약에 범죄자가 들어가면 아무리 신지나 읍차라 하더라도 함부로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천군의 허락을 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봐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사마는 바로 계절에 따라서 행사를 지냈다 해서 계절제, 그래서 5월 한 번, 10월에 한 번 계절제를 보냈다. 5월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단오라고 하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꽤 큰 규모의 그런 축제가 있었거든요. 행사가 있었으니까 5월이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월은 아무래도 우리 가을이 수학을 끝내고 나면 추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사마는 이렇게 결혼이나 풍습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사마는 아무래도 남쪽 지역이니까 뭐가 잘 됐을까요? 벼농사가 잘 됐다. 이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 뭐가 발달하냐면 두레는 뭐냐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농사를 치는 걸 두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레를 통해서 예를 들면 오늘 뭐 창윤의 논에 가서 다 같이 모내기를 해줬으면 내일은 민채네 논에 가서 다 같이 모내기를 해줘. 그 다음 날은 민준의 논에 가서 다 같이 모내기를 해줘. 이렇게 도와주는 걸 두레라고 이야기해요. 그다음 벼농사는 필연적으로 물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달한다? 바로 저수지. 물을 모아두는 저수지가 발달하게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처음 보는 나라들을 배웠고 지금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절대 안 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17쪽에 보시면 핵심 개념 확인하기가 있죠. 이걸 보면서 손으로 가려놓고 계속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공부를 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부여에서는 여러 가들이 별도로 뭘 다스렸다? 사출도를 다스렸다. 내가 이거 기억 안 났으면 틀렸잖아. 그러면 표시해 놓고 나중에 다시 또 풀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책에다 연필로 하지 마세요. 빈 공책에다 한번 연습해 보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표시해 놓고 나중에 또 보는 거예요. 한 번 틀리는 건 계속 틀리는 거거든요. 2번 부여에서는 도둑질하다 잡히면 훔친 물건을 몇 배로 갚아야 됐더라? 아까 1책 12법이니까 12배였죠. 그렇죠? 3번 고구려에는 무슨 혼인풍습이 있었다? 바로 아까 서옥제. 그치? 여자의 집 뒤에다가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남자가 살았다. 그래서 아들이 다 클 정도가 돼야지 이제 따로 나가 살았다. 알겠죠? 일종의 대리사회였지. 4번 땡땡에는 가족이 유고를 한 못 가게 모아두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 그럼 이거 뭐였어요? 아까 옥저 아니었나요? 옥저? 그치? 옥저 이렇게. 만약에 내가 까먹었잖아. 가족 공동무형 옥저 그러면 표시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5번 동해에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 거. 동해하면 뭐야? 아까 책화였지. 기억하는 거. 동해 책화. 그렇지. 6번 동해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슨 축제를 열었더라? 나도 갑자기 헷갈리네. 응? 무천이라고 하는 행사였다. 그치? 기억 안 나면 표시해놓고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동해 무천, 동해 무천 이런 식으로. 알겠지? 동해 무천 책화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지. 그다음 7번 어디에는 특산물로 당군, 과마, 반어피 하면 바로 어디다? 동예. 알겠죠? 8번 신지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던 곳은 바로 뭐예요? 삼한이죠. 그렇죠? 지배자들을 신지읍차라고 불렀으니까. 다음 9번 삼한에는 제사장인 누구? 천군과 신선지역이었던 바로 소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울 수밖에 없는 거고 포기하지 말고 반복을 통해서 외워두면 되겠어요. 그래야지만 요거 힌트를 딱 보고 이거는 부여에 대한 설명이군. 이건 동해에 대한 설명이네. 이건 삼한에 대한 설명이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에 보시면 18쪽에서 6문제가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책에다가 풀어버리지 말고, 그치? 내가 빈 공책에다가 한번 풀어본 다음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지 한번 해놓고 나중에 시험 전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다가 필기해도 괜찮긴 하지만 시험 문제 6개 지금 풀어보시고 바로 풀이 영상 한번 해볼게요.